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한반도 문제를 한국을 뺀 채 주변 강대국끼리만 논의하는 현상, 이른바 코리아 패싱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한미 관계에서조차 잇따라 불협화음이 나오면서 이런 현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준삼 기자입니다. 마크 리퍼트 전 주한 미국 대사가 지난 1월 본국으로 돌아간 뒤 미국 대사 자리는 석 달째 공석 상태입니다. 외교 당국은 언제쯤 후임자가 올지, 누가 물망에 오르고 있는지조차 알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반면 지난 목요일 주일 대사를 공식 지명하는 등 러중일 외교안보 인선은 사실상 마무리 단계입니다. 잇따라 불거진 외교적 불협화음은 더욱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최근 첫 동북아 순방길에 오른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일본을 가장 중요한 동맹국으로, 한국은 중요한 파트너로 표현해 구설에 올랐습니다. 특히 일본 언론은 틸러슨 장관이 방한 과정에서 한일 관계 정체에 유감을 표명했다고 보도해 과거사 문제에서 일본을 두둔한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외교 수뇌부는 한미동맹은 여전히 굳건하다는 입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 직접 미국 신행정부 하에서 한미동맹이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밝힌 것을 평가하며, 하지만 외교 혼선 속에 한미 외교장관 만찬조차 불발에 그친 점을 감안하면 이런 평가는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트럼프 신행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부터 한미 자유무역 협정을 비롯한 모든 무역 협정을 재검토할 전망입니다. 윤덕민 국립외교원장은 홈페이지에 게재한 글에서 한국 외교가 퍼펙트 스톰, 즉 초대형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며 대미 관계에서도 과거와는 전혀 다른 미국을 상대해야 할지 모른다고 지적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삼입니다. 국제사회의 북한 제재 강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중국은 오히려 북한의 경제협력 재개 손짓을 해서 주목됩니다. 중국은 북중 접경 도시인 단둥과 평양을 잇는 전 세계 취향 허가에 이어서 단둥의 북중 무역구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선양에서 홍창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2015년 10월 북한과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접경한 중국 단둥에 이른바 중조변민 호시 무역구가 개장했습니다. 이후 북한의 이딴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로 인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에 중국이 동참하면서 이 무역구는 재기능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중국 당국이 경협에 군부를 떼면서 이곳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평양 소재 중국 대사관에 저우 창팅 참석한 일행이 호시 무역구를 방문했습니다. 북한 주재 중국 대사관의 외교관이 단둥 호시 무역구를 방문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어서 관심을 샀습니다. 현지에선 북중 무역 관계를 훤히 알고 있을 주 북한 중국 대사관 참사관이 북한 측 애로사항을 단둥 호시 무역구 실무자에게 전달했을 것으로 보고 이는 북중 정협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풀이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단둥과 북한 평양을 잇는 전세기가 28일부터 운항합니다. 평양 단둥 간 전세기는 매주 화요일 금요일에 뜨며 오전 8시 30분 평양에서 단둥으로, 당일 오전 10시 20분 단둥에서 평양으로 향합니다. 단둥의 한 여행사는 전세기를 이용한 3박 4일 북한 관광 상품을 출시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선양에서 연합뉴스 홍창진입니다. 사드 배치 갈등으로 비롯된 한국과 중국의 냉전이 양국 간 여행의 급격한 위축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이달 들어 19일까지 중국인 관광객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1.9% 줄었고 이달 말까지 감소율이 40에서 50%에 이를 것으로 분석됩니다. 반한 감정 여파로 한국인의 중국행도 급감해 하나투어 4월 중국 여행 상품 예약 건수는 1년 전보다 44%, 모두 투어는 작년의 절반 수준까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중국이 사드 배치 부지 확정 이후 각종 보복 조치를 하는 가운데 중국 내 한국 식당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사드 부지 결정 후 중국 내 고급 한국 식당은 매출이 평소보다 40%, 저가 식당은 50%가량 줄어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한 감정으로 중국인들의 방문이 줄어든 데다 안전 우려로 방중 한국인들까지 줄어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 내 롯데마트가 현지 당국의 기습 점검으로 사실상 거의 영업 중지 상태인 가운데 한국 기업들을 상대로 한 당국의 보복성 점검과 각종 벌금 부과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직장인들의 애환을 다룬 드라마들이 잇따라 방송되고 있습니다. 부당한 대우 속에서도 살아남으려는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가 많은 시청자들의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보도에 임은진 기자입니다. 근데 어쩌겠냐? 우리 다 먹고 살아야지. 부당한 지시와 차별 등 직장인의 애환을 다룬 드라마가 잇따라 전파를 타고 있습니다. 내 이야기 같은 현실적인 소재에 드라마적 상상력을 더한 통쾌한 한방까지 선물하고 있습니다. 수목 드라마 부동의 1위 자리를 고수 중인 김 과장의 인기 요인 역시 거대한 갑질에 맞선 을의 완승입니다. 최근 방영을 시작한 자체 발광 오피스는 3년 전 방송돼 큰 공감을 불러왔던 미생의 여성 버전입니다. 100번의 실패 끝에 겨우 입사한 흑수저 계약직 여성이 남은 인생 3개월 동안 감 못지않은 당당한 사원으로 변신하는 내용을 그렸습니다. 을의 입장에서 많이 혼나고 좀 부당한 대우를 받는데 속으로 많이 쌓여 있다는 건 비슷하지만 속으로 쌓인 것을 이제 마음껏 분출하는 역할입니다. 드라마 초인가족의 만년과장 나천일은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우리네 가장의 모습을 보여주며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대본에 의하면 이 시대를 그냥 큰 탈 없이 살아간다는 자체가 초인이지 않을까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런 가족들의 이야기죠. 연합뉴스 TV 임은진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 총소득 GNI가 1%대의 낮은 증가율을 보이면서 여전히 27,000달러대에 머물렀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GNI는 27,561달러로 재작년에 비해서 1.4% 증가에 그쳤습니다. 원화로 보면 3,198만 4천 원으로 4%가량 늘었지만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달러 기준 증가율이 낮아진 겁니다. 우리나라는 2006년 1인당 GNI가 처음으로 2만 달러를 넘은 뒤 작년까지 11년 연속 2만 달러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ADHD는 어린이나 청소년 질환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성인에게도 발생합니다. 특히 성인 ADHD는 증상이 청소년들과 다른 데다가 우울증으로 오해해서 병원을 찾았다가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서 더 주의해야 합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이 남성은 어른이 된 뒤 물건이나 시간 관리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루에 하나는 뭘 꼭 하나씩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걸 찾는다고 맨날 하루에 한두 시간씩 꼭 쓰고.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자 병원을 찾았는데 성인 ADHD란 진단을 받았습니다. 치료 이후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집중력 올라가니까 조금씩이라도 뭘 하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성인 ADHD의 증상이 소아청소년기와 다르다는 것을 잘 모르는 데 있습니다. 과잉행동, 충동성, 부주의성이 주요 증상인데 성인이 되면 과잉행동은 사라집니다. 충동적이고 부주의한 증상은 남아 실수가 잦고 계획적인 일처리 능력이 떨어집니다. 국내 성인 ADHD 환자는 82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치료율은 1% 미만입니다. 우울증 등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이유입니다. 우울이나 불안 등의 문제로 병원에 가셨다가 그 ADHD로 같이 진단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성인기에서는 처음부터 ADHD 이렇게 진단되는 경우보다는 다른 문제로서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다가 2차적으로 같이 받는 경우가 많아서 성인 우울증 환자의 40%는 ADHD 환자라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방치하면 실직, 대인관계 문제, 교통사고 등의 위험성이 커져 관심이 시급합니다. 연합뉴스 TV 김지수입니다. 중소기업계가 국회가 논의 중인 근로시간 단축안에 대해 중소기업의 인력난 악화와 9조 원가량의 추가 부담을 초래한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중소기업 단체협의회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보완책을 마련하고 노동시장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개혁 법안 논의를 병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국회는 주 7일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한편 휴일 수당을 중복으로 할증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입법을 추진 중입니다. 경기도 부천의 한 도로에서 20대 남성이 버스에 깔리는 사고가 났습니다. 자칫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시민들이 달려와서 버스를 밀어내고 이 남성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보도에 배삼진 기자입니다. 경기도 부천의 한 도로. 버스 한 대가 우회전을 하자마자 건널목이 나타납니다. 한 남성이 지나는데 버스가 그대로 치고 지나갑니다. 남성은 버스 유리창에 머리를 부딪힌 뒤 버스 바닥에 깔리고 맙니다. 버스에 깔린 사람은 25살 A씨. 버스와 바닥 사이에 끼어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됐고 구조대원들도 손을 쓸 수 없었습니다. 버스와 바닥 사이 틈이 좁아서 직접 들어갈 수 없는 데다 머리를 다쳐 피를 흘리는 A씨를 무작정 빼낼 수도 없었던 겁니다. 경찰관은 우선 A씨가 의식을 잃지 않도록 계속 말을 걸며 시간을 끄는 순간 마침 기적 같은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시민들 도와줄 수 있어요? 밀어주세요.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하나둘 사고 현장으로 모여들기 시작한 겁니다. 금세 10여 명으로 불어난 시민들은 경찰관, 소방대원들과 함께 너나 할 거 없이 차량 앞부분을 밀었습니다. 모두가 힘을 합치자 버스는 점차 뒤로 밀렸고 A씨는 안전하게 구조됐습니다.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자칫 위험한 순간에 시민들이 힘을 보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버스기사는 당시 A씨가 지나는 것을 보지 못해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구본아 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인공지능의 발전과 함께 세상을 혁명적으로 바꿀 발명품이 곧 상용화된다고 합니다. 바로 자율주행 자동차인데요. 비행기 발명 이후 최대의 혁명을 몰고 올 거라는 자율주행차는 일자리에도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자율주행차와 일자리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자율주행차에 대해서는 전에도 다룬 적이 있는데요. 최근에 자동차 광고를 보면 자율주행차가 더 이상 미래가 아닌 현재의 기술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네, 광고에서 차선 이탈을 방지해주거나 자동으로 주차를 해주는 기능을 보셨을 텐데요. 미국의 네비건트 리서치에 따르면 2035년에는 자율주행차가 전체 자동차 매출의 75%를 차지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미 테슬라 등 자동차 업계는 도로를 스스로 달리는 수준까지 기술을 발전시켰는데요. 이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기까지 제도 정비를 위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앞으로 20년이면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된다는 건데요. 이게 우리 일자리에는 어떤 변화를 줄 수 있을까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버스나 택시기사가 사라질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자동차 스스로 주행을 하게 되면서 대중교통 운전자, 산업용 트럭 운전자들은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전망입니다. 그리고 보험업계, 호텔과 항공업계, 심지어 패스트푸드 산업까지 자율주행차의 영향을 받게 될 거라고 하는데요. 이 리서치 회사인 CB인사이츠는 자율주행차로 인해 무려 21개 산업에 큰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21개의 산업이라니 생각보다 더 큰 변화가 있을 거라는 거군요. 자, 그럼 먼저 보험업계부터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세계적인 컨설팅 업체 맥킨지는 자율주행차가 도입되면 미국의 교통사고가 90%까지 줄어들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사람이 운전대를 잡지 않으니 음주운전이나 졸음운전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신호나 규정 속도도 준수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교통사고가 될 경우에도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 수가 없습니다.
대신 자동차 제조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건데요. 결국 운전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 보험이 사라지고 차량 제조업체가 가입한 제조물 배상 책임 보험을 통해 교통사고 배상 문제를 다루게 될 거라고 합니다. 네, 정말 큰 변화가 생기는 거군요. 사고가 나지 않는 건 좋지만 보험업계에는 정말 지각 변동이 일어나겠네요. 또 자율주행차의 등장이 반갑지만은 않은 분야 어디가 있을까요? 네, 항공과 철도의 단거리 노선도 타격이 예상됩니다. 자율주행차를 이용하면 기차역이나 공항에 가지 않고 집에서부터 도착지까지 잠을 자거나 회의 준비를 하면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또 정확한 속도로 이동하기 때문에 정해진 차로를 따라 움직이는 기차와 같은 개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본격적인 자율주행차 시대가 열리면 교통체증도 사라질 거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기차나 비행기보다 자율주행차가 훨씬 빠르고 편리해지는 겁니다. 네, 아무래도 철도와 항공업계는 좀 긴장해야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패스트푸드 업계도 좀 타격을 받을 거라고 하셨잖아요. 도대체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패스트푸드는 운전 중에 먹기 편한 대표적인 음식인데요. 그런데 차에는 타고 있지만 운전은 하지 않다 보니 굳이 패스트푸드를 선택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 선택의 폭이 훨씬 넓어지는 거죠. 현재 미국의 맥도날드 매출의 70%가량이 드라이브스루 매장에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의 매출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보험, 항공, 철도, 패스트푸드 업계의 일자리에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오히려 일자리가 늘어날 걸로 예상되는 분야는 뭔가요? 네, 이제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이동하는 개인 공간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동 시간에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엔터테인먼트 업계에는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셈입니다. 영국 왕립 자동차 클럽 재단이 전 세계 84개 도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승용차의 하루 평균 운행 시간은 61분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자유로워지면서 운전 대신 즐길 수 있는 거리를 더 찾게 되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 분야의 일자리도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네, 마치 모든 운전자에게 개인 기사가 생기는 것 같은 효과네요. 우리 일자리뿐만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에도 큰 변화가 생길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완전 자율주행차 시대가 오면 차를 소유하지 않고 공유하는 시대가 될 거라고 합니다. 미래학자 제러미 리프킨은 자가용이 공유 차량으로 바뀌면 전체 자동차의 80%가 줄어도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노는 자동차를 없애고 정확한 시간대로 움직이는 자율주행차를 공유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주차 공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고요. 출퇴근 시간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회사 근처에 비싼 집에 살 필요가 없어집니다. 도시의 풍경도 바뀌고 부동산 시장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네, 자동차가 스스로 움직인다는 게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일자리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미리미리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율주행차와 일자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구본아 캐스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